글쎄요. 네, 30살이면 생각이 당연히 많아질 나이예요. 그래서 마흔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생각이 많아져서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평소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살다가 마흔이 되면 자꾸 여기 뭐 이렇게 단추도 어긋나 있고 여기에 뭐 묻었는데도 모르고 생각이 많아져서 그게 또 자기가 뭐 바보가 된 건 아닌데 남들한테 욕 먹는 거 별로 한 거 없고 뭐 또 되도록이면 남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받았지 뭐 남들한테 뭐 민폐 끼치고 그런 건 아니고 또 뭔가를 하면은 항상 내 자신을 갉아먹을 만큼 열심히 했고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돼도 크게 뭔가 인생에 어떤 테마가 될 만한 무언가가 형성이 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그런 삶을 살면 30살 정도 되면 좀 많이 지쳐요. 오스카님, 오스카님은 30이니까 제가 성인 대접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오스카님이 지금 느끼는 회의나 모든 고민들이 사실은 언제 곧 반드시 찾아와요. 근데 사실은 오스카님이 지금 그 어떤 놔버릴 만큼 뭔가 엎치락 뒤치락 했던 그러니까 30살이니까 조금 약간 준엄하게 얘기해 볼게요. 사회생활 좀 해봤을 거 아니야. 사람도 만나보고 만나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오스카님이 20대 때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12년 차니까 들어보세요. 오스카님이 지금 뭔가 센티해지셔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놔버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스카님이 물론 30대 때 누구나 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라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아세요. 봄날님의 근데 그게 굉장히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야. 어떤 내 자아를 찾고 싶다는 어떤 몸부림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12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20대 때 사실은 서서히 어른이 돼서 자기한테 요구하는 무언가가 없어지면서 한마디로 어른이 되면 부담감도 늘지만 사실은 자유도 조금 늘어나요. 나를 타치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봄날림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작용했냐면 나를 타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나한테 뭔가 억지로 강요하는 뭔가가 없으니까 내 속에서 당연히 올라온 소리를 귀찮아서 피해버린 거예요. 그 피해버린 결과가 10년 정도가 지나면 딱 봄날님처럼 딱 그때 와요. 그게 딱 와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와요. 그래서 그게 50대 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봄날리면 그래도 빨리 와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드디어 이 길을 빨리, 왜냐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주변을 돌아봐주면서 정신이 드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 무언가 자기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자기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시간이 뭔가가 왜 어긋났겠어요. 일도 잘하고 열심히 시간도 잘하고 뭔가 다 해놨는데 왜 자꾸 어긋난 느낌이 들겠어요. 내가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없으니까 뭔가 만들어졌는데 모자이크야. 근데 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때 굉장한 허무함이 몰려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이제 죽는다는 게 아니고 확 접어버리거나 그러면서 어떤 남자분은 다 접고 남자인데 다 접고 여자 화장하러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어떤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리고 또 봄날님이 30대 때 그게 오셨다는 건 굉장히 열심히 치열히 사셨다는 결과예요.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사실수록 그게 빨리 와요. 지금 봄날님이 갑자기 주변이 느껴진 거야. 갑자기 뭔가 어긋나는, 갑자기 길게 보니까.
그게 치열하게 사실 때 그렇게 빨리 와요. 안 그러면 50대 때 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은퇴를 앞두고 막 오면은 너무너무 허무해하시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첫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봄날님의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는 고통이라는 걸 일단 그걸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랬고요. 저도 봄날님, 다만 두 번째는 봄날님이 그나마 좀 뭐랄까 그럴까 좀 권태기라 그랬나, 삶의 권태기, 그게 좀 빨리 오신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고는 내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뭔가 와버린 거예요. 뭔가가 바닥이 났든지. 근데 그거는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빨리 온다는 거. 그래서 그나마 30살이니까 좀 그나마 좀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저한테는 인생의 선배로서는, 예, 인생의 선배로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져요.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외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우울증이 시작돼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좀 위태롭죠. 그래서 그러나 봄날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멘트들이 뭔가 꿈틀꿈틀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잘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이제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사실은 내 목소리를 지난 12년 동안 외면한 결과예요. 자기 자신을 외면하고 살았던 거야.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나는 주변을 위해서 헌신한 거야. 봉사한 거야. 나는 사회에 내 책임을 다했을 뿐이야. 핑계예요. 사실은 하루가 잘 간다는 핑계와 하루가 잘 간다는 그런 편안함에 취해가지고 내 목소리를 외면한 거예요. 나 누구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 철학적인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이 일이 맞나?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고, 칭찬받고 있고, 잘 나가고 있잖아. 근데 왜? 그냥 나중에 생각해. 잘 나가잖아. 근데 그 외면한 그 마음속의 소리가 이제 점점점 강해져가지고, 이제는 못 견딜 만큼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얘기까지 드리고, 그 얘기가 이제 제가 답변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방금도 그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두십니까?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앞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봄날님은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그 질문을. 내 목소리에 대한 대답하는 거. 봄날아, 네가 원하는 게 이거 맞아? 그러면은 막 입이 처음엔 안 떨어져요. 왜냐면 12년 동안 살았던 삶이 거짓말이 돼버릴까봐 처음엔 입이 안 떨어져요. 아니야. 나 잘 살았어. 내가 왜 다 나보고 그래. 막 이런다니까.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올라오면 저는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는 17살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저는 그 질문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치열하게 완전 이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몰랐는데 저는 인생이 쓰레기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하루라도 세상을 덜 사는 게 이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봄날님처럼 그렇게 타협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죽던지 아니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됐어요. 저는 그 왜 태어났는지가 그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왜 태어났지 하면서 막 이렇게 담배 피우면 이런 건 저는 제가 할 일이 뭐냐고요. 여기 이 땅에 태어나서 뭐 남들은 그냥 살아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17살 때 그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질문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주 죽어라고 세상이 시험을 해요. 완전 죽여야 아주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더니 어느새 이러고 앉아있고 또 제 안에 메시지가 하나 어느새 생겼고 저는 그냥 죽어라고 버틴 것 뿐인데 어느새 제가 어른이 되어 있고요.
저는 정말 쓰레기를 생각했는데, 어, 재활용의 여지도 좀 보이고요, 이제는. 그리고 또, 그래, 대단한 분들은 대단한 분 만나니까 냅두고, 대단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들려줄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내가. 그랬을 때 내 안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봄날님이 건드리면 반응하는 무언가, 그리고 또 이전에 학생들이 반응하면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 전하는 쪽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렵게 고민하고 이제 이 포맷을 좀 바꾼 거예요. 이 인터넷이라는 매개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그래서 돈이 됩니까? 뭐 그건 모르겠어요. 어, 뭐 그래 아니면 이게 재밌습니까? 근데 이게 보람찹니까? 근데 이걸 왜 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뭐 이게 무슨 뭐 당신의 뭐 천직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운 말은 전 잘 모르겠고,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을 때, 내가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성공하건 안 하건,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 자리에서 빛날 수 있더라고요. 그럼 빛나기 위해서 하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안 하고는 버틸 수 없는 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그게 방송입니까? 그게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가진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메시지가 가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내 보석을 잘 닦는 거, 가치가 있는지 끊임없이 견주어 보고, 그리고 그걸로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주관적으로 보기에도 그것이 저 학생 아이 한 명에게, 봄날님 한 명에게도 줄 만큼 분명하게 빛이 난다면, 그걸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안 하고는, 방송이 아니고요.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봄날님도 지나가다 하소연할 때 뭔가 한마디라도 들려드릴 수 있다면, 저는 이 일을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봄날님도 이제 이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봄날님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뭐 종교적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봄날님이 이제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을 찾아야만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타협도 지쳤고요. 이제 헌신도 이제 너무 고갈됐고요. 이제 꿈도 희망도 야망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이제는 봄날님이 12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그걸 또 뭐 휘딱 접으라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라는 말도 정답은 아니에요. 아마 하고 싶은 일이 지금은 없을 거예요. 봄날님, 하고 싶은 일을 찾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7살 때부터라고.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났어요. 20년이 더 지났다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굉장히 답이 안 나오실 거예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 일을 찾으려면 지금 일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생활의 패턴을 바꾸면 안 돼요. 봄날님은 배수의 진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난 이걸 접고 다른 걸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 마세요. 변화를 주지 마시고,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과거를 돌아보셔도 되고, 현재를 보셔도 되고, 미래를 보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경쟁에 돌입하기 전, 그리고 사회에 내팽개치기 전, 아니면 자기가 남자라면 성욕에 물들기 전, 그 어떤 순간에 자기가 가장 즐거웠던 어떤 순간들의 답이 있곤 해요. 그래서 지금 삶의 특별한 변화를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그 좋은 질문이 30대 시작됐으니까 아마 40이 되시면 찾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40이 결코 늦은 거냐?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해요. 시련은 쓰고 열매는 달다. 근데 제가 그래, 어쨌든 많은 사람의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은
시련을 결코 쓰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죽음까지 갈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 시련이 썼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저는 그 시련들이 다 달콤했습니다. 왜?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찾는 과정이 왜 즐겁지 않단 말입니까? 그러면 봄날님은 원하지도 않는 일에 월급 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팔아가면서 타협하는 인생은 행복하고 편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고등학생 친구한테도 말해줬지만, 아, 진짜 진실은 자기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찾는 사람은 시련도 너무 달콤하고요. 열매는 압도적으로 황홀합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의미 있는 삶의 진실이더라고요. 봄날님도 이 과정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달콤한 시련의 삶을 이제 사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생활의 변화는 주지 마세요. 뭘 그만둔다든지, 뭘 큰 결심하든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럴 때가 와요. 그 때가 오면 대단하게 그 때가 오는 거 언제 아냐면 조용히 그만둬요. 그러니까 사표를 몰래 낸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가 돼요. 네, 들썩이지 않아요. 그런 때가 오니까 지금은 지금 살아온 제가 말씀드렸죠. 봄날님이 열심히 살아서 온 결과라고. 지금 그 갈등은, 지금 어떤 그 허무함과 어떤 그런 뭔가 부조화한 느낌은 열심히 살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도 술, 여자, 담배, 도박이에요. 뭐 담배는 모르겠지만 술, 여자, 도박이에요. 똑같이 가요. 지금도 맛집 찾아다니면서 플랜 짜고 잘 살아요. 근데 봄날님이 그 마음이 온다는 건 치열한, 뭐랄까, 자기도야라 그래야 되나? 정말로 뭔가를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반응하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좋은 거죠. 봄날님은 반드시 죽기 전에 의미 있는 삶으로 누군가를 돕고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 마시고요. 자기가 살아온 그러니까 내 12년 세월이 치열했구나. 그러면 그 치열한 전장에서 반드시 피드백으로 빼내셔야 돼요. 이걸 나는 이게 가짜였어라고 자꾸 접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삶에도 버려야 될 만큼 그런 곳은 없어요. 12년 삶을 돌아보시고 내 모습을 찾아내세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모습 말고 그거를 쭉 찾아보시면 그 연장선에 아마 봄날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연장선에 이렇게 돼서 미래를 바라보시면 지금부터 그걸 하시면, 자, 명심하세요. 하고 싶은 일 찾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일. 왜 사표를 쓰지 말아야 되냐? 이 일을 찾는데 최소한 몇 년이 걸려요. 정말 빠르면 2년, 3년 정도가 걸려요. 근데 보통은 5년에서 10년 걸려요. 그럼 40대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다 반응이 이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과정이 즐겁다니까. 이 10년 동안 즐겁고요. 그 찾고 난 그 이후는 죽고 싶을 정도, 아니, 죽기 싫을 정도로 행복해요. 이해되죠? 그 과정도 즐겁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그 삶을 사시 않으시면 봄날님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술을 퍼다 줘도, 아무리 예쁜 여자를 옆에 앉혀줘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겁니다.